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나는 아직 어리고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검사를 안 받으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는 잔인한 바이러스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피해를 끼칩니다. 책임 있는 국민으로 검사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정은경 본부장이 방금 전 브리핑에서 한 말입니다.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27세 확진자 때문에 60대 아버지와 1세 조카가 확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클럽을 방문한 학원 강사가 동료 강사는 물론 자신의 학생, 학부모까지 코로나19를 옮긴 사례도 있었고요. 모두가 주의하고 있는 그때 코로나19 감염을 무릅쓰고 클럽에 간 것이 잘못된 용기였다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용기로 자발적인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순간의 비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용기를 내야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을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인터뷰하기에 앞서서 재난정보 알려드릴게요. 정부는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걱정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여 검사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주변 외국인들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재난정보 전해드렸고요. 생생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거셉니다. 국립전염병연구소 소장은 경제활동을 너무 빨리 재개한다면 미연에 피할 수 있었던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했고요. 뉴욕 증시도 오히려 섣부른 경제활동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 참 여러 측면에서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지금 꺾인 것도 아니고 확진자가 여전한데 경제 재개를 할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그 11월 대선을 앞두고서 경쟁자죠.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지지율 차가 6%포인트 정도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그 지지율 차에서 역전했던 대선은 딱 3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후퇴 국면에서 현직 대통령이 당선자로 선정이 된 경우는 없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재까지 미국에서 사망자가 8만 명이 넘었고요. 이는 베트남 전쟁 당시 6만 명 전후보다는 상당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선거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스윙 그 스테이트죠. 경합주 같은 경우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오하이오에서 지금 밀리고 있고요. 네. 또 거대 선거 인단을 갖고 있는 플로리다, 텍사스까지도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바심을 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이 나서 제가 보기엔 조금 선을 넘는 발언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서 중국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아직까지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재개를 시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미국 내의 반응도 참 궁금해요. 네, 오늘 그 조사 자료가 발표가 됐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입소스라고 하는 조사 기관이 나온 자료를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이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 신중한 주지사를 지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하이오 주지사 같은 경우는 공화당원이지만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86%가 나왔고요. 뉴욕 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81%, 그리고 경제 재개를 먼저 서둘렀던 조지아 주지사 같은 경우는 가장 낮은 39%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경제 재개와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경제 재개를 일부라도 시행한 주가 7개고요. 나머지 23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재개를 곧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엄격한 조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7개 조건을 달았는데요. 네. 중요한 내용은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한다든지 사망자 수, 여유 병상수, 검사 수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주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제재개 압박을 각주 정부에 지금 내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정부가 말을 안 들을 경우를 대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돈으로 길을 들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7월 6일이죠.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요. 네. 이때까지 사회 정상화뿐만 아니라 50개 주 전체 경제 정상화를 선언할 생각을 있는데 주가 지금 말을 듣지 않는 주가 많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븐 뮤누신 재무장관이 연방정부의 돈을 지렛대 삼아서 주 정부의 경제 재개를 하라고 좀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정부에 5천억 달러의 그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그 스티븐 뮤누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재량권이 있는데요. 주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매우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것은 말을 안 들면은 금리를 높게 해주고 다음번 경기 부양책에서는 아예 그 주를 빼겠다는 협박성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그 주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경제 재개를 했다가는 그렇죠. 더블 딥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사망자가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는 러시아 룰렛 게임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는 점에서 트럼프대로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주 정부의 코로나19 극복 자금을 빌려주는데 니네 말 안 들으면 이자 높게 받을 거야. 지금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일 있으면 난리 날 것 같은데 미국 국민들은 그래도 차분하게 이 상황을 보나 봐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무려 9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경 발언을 하면은 전시 체제 하에 자신의 이미지가 올라가고요. 지지율이 더 결집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국계 여기자에 대한 네. 공격 같은 현상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자주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래도 이런 거는 조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율 격차가 확대될수록 더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점이 트럼프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대중 집회를 통해서 많은 지지자들을 결집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오히려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는 그 배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영웅이 난다고 하는데 이 영웅은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어야지 본인을 구하는 영웅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좀 이런 말을 새겨 듣고 미국 대국에 맞는 본인들이 늘 말하는 그 국가의 위상에 맞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언급하셨어요. 지금 그 중국계 미국인 그 기자 하고의 발언. 그 이후에 트위터에 또 트럼프가 글을 올려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네, 12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 트위터에 보니까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중국이 미국과 세계의 한일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 있다.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탓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이 사태 심각성을 느끼고도 한 달 넘게 은폐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420만 명이 감염이 됐고요. 29만 명이 사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아무래도 미국인들보다는 중국에 대한 때리기에 나설수록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이 더 쉽다는 정치적 행위로 보여지고요. 또 자신처럼 중국에 분노하고
그 전시 대통령인 자신을 지지해야지만 이 사태와 관련해서 좀 더 명확하고 여러분들의 그 진짜 분노를 내가 해소시켜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안들을 쏟아내면서 만족시켜주겠다. 이런 그 뉘앙스가 다분하게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이 말이 정치적 발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중국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청구서를 내밀어야겠다라고까지 얘기해서 진짜로 뭔가 액션을 취할 건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기대겠지만요. 근데 사실 또 그런 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 공방 논란을 보면은 네. 아무래도 말이 비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웃 간의 말싸움 끝에 서로 적이 된다는 우리 속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폼페이오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겨냥해서 방화범이 소방관인 척 코스프레 한다면서 돌직구를 지난 4월 달에 날렸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중국 CCTV 같은 경우에는 제정신이 아니다. 사악하고 제멋대로 거짓말을 퍼뜨린다. 그리고 다른 언론들 같은 경우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서로가 날선 대립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몸싸움으로 비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날은 차잉원 대만 총통의 취임식인데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책임론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 강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화해에 대한 미국의 제재 1주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된 강경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강경 발언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싸움이 몸싸움 되는 거다. 그러면 사실은 겨우겨우 마지막 단계까지 갔던 미중 무역 분쟁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훨씬 센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변질돼서 그게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그 미중 간의 갈등은 진짜 몸싸움으로 전개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와 관련된 진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1, 2주 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징벌적 관세 부과가 가능하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미국 안에서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 중국과 관련해서 뭐 국채라든지 국유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더 나아가서 앞으로 경제와 관련된 압박 강도는 점점 강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아예 배제시키는 작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 기업과 기술 공유라든지 협력 사업을 중단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고요. 또 중국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탈중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정책, 그리고 미국 조달 시장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안, 그리고 동맹국들에게도 전략 문자라든지 중요 그 협약과 관련해서는 수출 금지가 차례로 내려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중 간에는 뭐 콩 소고기 수입 금지 문제가 아니라 그렇네요. 지금 본격적인 무역 전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어떤 항목은 되고 어떤 항목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아예 국제무역시장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국제공조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네, 지금 현재는 뭐 패권 전쟁은 피할 수가 없고요. 국제 질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중국과 미국 간에는 자존심 대결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자존심이 세고 국제 협상에서 취약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하게 반격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럼 중국의 반격 카드는 뭡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1단계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는 뭐 무효화도 선언할 수가 있고요. 네. 농산물 수입이라든지 시장 개방 약속을 파기하고 또 위안화 절하와 관련해서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아시아 지역의 통화들 같은 경우는 경쟁적으로 절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남중국해 그리고 대만 해협의 뭐 군사적 긴장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호주나 영국처럼 배상금을 요구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광 중단 그리고 농축산물을 비롯해서 주요 수입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유학생과 관련된 송출 중단 조치들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력 충돌 잘해야 냉전 체계를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력 충돌까지요. 지금 네. 무력 충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뭐 지금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네. 현재 대만 해협과 관련해서는
미중 간의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좁은 지역 안에서 이런 군사적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소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중국 군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만 피해를 봤을 경우는 과격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갈등은 지금 무역 전쟁을 넘어서 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서로를 배제하는 추방 전쟁에 이어서 무력 충돌까지도 갈 수 있는 냉전 시대로 가는 그런 흐름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잠재우기 위해 전 국민 중에 애쓰지 않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사실 내려왔던 결과였지만 또다시 이제 또 몇 명으로 인해서 다시 지금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단 말이에요. 한 국가에서도 이런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해버리면 남은 그 사이에 낀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국가들이라든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움 겪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국제 용어 중에서 1등과 2등이 싸움하면은 3등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죠. 터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미국이 G7 정상회담 의장국입니다. 네.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G7 회담이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제재뿐만 아니라 배상을 요구하는 대중국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11월까지 대선 때까지는 미중 관계가 협조보다는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불신 그리고 더 나가서 갈등,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이변, 대립 격화라는 악순환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낳은 새로운 대립 구조가 올해 중에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참 미중 무역 갈등 이야기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고 결국은 잘 될 것 같다. 1차 협상 됐다 했는데 지금 예전의 미중 무역 갈등보다 더 큰 새로운 냉전 체제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갈등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방퇴직연금이 중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중국 주식 사지 마라 이렇게 지시한 거잖아요. 이게 금융시장도 정말 기술 패권 전쟁처럼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벌써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40억 달러 정도를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뮤추얼 펀드라든지 각종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첨단 기업들 성장주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연방 공무원 퇴직연금에 대한 투자 금지 조치는 중국 기업들에게 투자 금지 조치와 똑같기 때문에 국가 안보, 투자 위험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미중 간에는 서로 이제 보복 전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이와는 별도로 미국 의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상장된 중국 기업에 대한 상장 폐지와 관련된 법안이 지금 제출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유 기업에 대한 자산을 동결하는 법안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금융 압박은 좀 상당히 좀 세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코로나19가 시작된 곳은 중국이니까 지금 중국 입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과 붙었을 때 말이죠. 중국이 곧 전인대를 여는데 이 전인대가 지금 한 차례 연기된 거였죠. 5월 다음 달 22일 맞습니까? 다음 달 22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데 이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만큼 경제 성장률을 아예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홍콩에서 나오는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평균치를 내보니까 1.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6% 성장을 지키겠다는 바오리오 정책은 쓸 수가 없게 되고요. 그 대신 6가지 보장 정책을 확보하기 위한 류오바오 정책을 쓰게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4천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마치 화라산 위에 앉아있는 사회 불안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 보장이라든지 장바구니 물가를 보장해주는 민생 보장, 그리고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정책,
그리고 무역 의존도가 40%가 되기 때문에 미중 갈등에 대비해서 비축 물자를 확보하는 식량과 에너지 안정 문제 등 그리고 또 공급망 보장이라든지 행정망 보장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보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이 수출 대신 내수로 성장 동력을 바꾸면서 중국 제조 2025를 폐기하고 대신 중국 표준 2030, 35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180도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5G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첨단 그 경쟁력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는 새로운 혁신 단계를 좀 더 가속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미중 관계 전망에 대한 이야기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수장과 함께했습니다. 수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